형님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스스로 자전하잖아요. 적도 기준으로 시속 1670km. 이게 웬만한 비행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우린 이걸 못 느끼죠. 자동차도 사실 200km로 달리다가 속도 조금만 줄여보면 바로 체감이 되는데, 지구는 이 속도로 스스로 자전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하지도 않거든요. 왜냐? 다 아시다시피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또 형님들, 이 지구가 제자리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기준으로 또 공전까지 합니다. 이게 시속 약 10만 킬로미터. 야, 쉽게 말해서 형님들, 시속 1600km로 도는 회전 목마가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출근합니다. 형님들, 이게 가능한 게 알고 보면 속도가 아니죠. 질서입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패턴, 100% 예측 가능한 그 움직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죠. 형님들, 제가 말은 좀 이렇게 해도, 가볍게 툭툭 해도, 이게 진짜 생각할 때마다 이게 그냥 지 혼자 알아서 단 하루도 변치 않고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리고 태양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왜? 진짜. 형님,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완벽한 질서를 지키는 우주를 만들어내고 이 속에 인간까지 만든 어떤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까지를 탑재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정작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려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냥 기분 따라 그냥 막 방향 휙휙 바꾸고, 피곤하다고 미루고, 남이 더 가지면 성깔 드러내고, 남 탓하고.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마도 신의 입장에서는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사람, 자기 패턴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성공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신뿐만 아니라 이 질서가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훨씬 선호하는 게 팩트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형님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쥐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수컷 쥐 한 마리, 딱 한 마리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젊고 건강한 암컷 10수마리. 요걸 한 공간에 넣어보는 실험이에요. 수컷 한 마리와 10수마리의 암컷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 오시죠? 처음에는 이 수컷쥐가 진짜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막 그냥 하루 종일 이 암컷, 저 암컷, 또 저 암컷 돌아가면서 하고 또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흥미가 서서히 줄어들고 몇 번씩 즐기던 그 교미 활동도 줄고 결국에는 폐전병처럼 의욕 상실쥐가 됩니다. 근데 형님들, 여기에다가 새로운 암컷쥐 한 마리를 더 넣어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설령 이 쥐가 이전의 쥐보다 늙고 매력 없는 쥐일지라도 이 순간 수컷쥐는 다시 살아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른 젊은 암컷쥐들을 제쳐두고 이 늙은 쥐에게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이게 바로 쿨리지 이펙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들, 이게 쥐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이성 문제는 만족, 불만족이 전부가 아니라 이 어떤 새로움에 대한 단순한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정답지가 딱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할 필요. 자, 그럼 형님들, 이게 향수 채널이니까 이 두 이야기를 향수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미 제 방송 보시는 형님들 중에는 여름용, 겨울용 하나, 데일리 사계절용 하나, 또는 뭐 중요한 자리 때 쓸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향수를 4-5개 있는 형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했지만 5개면 끝입니다, 향수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형님들 있죠. 이게 왜일까요? 뭐 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저 포함 방금 이야기했던 그 수컷쥐 행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 그래서 형님들, 혹시 지금 이미 좋은 향수
10개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11번째 향수, 12번째 향수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늙은 쥐일 가능성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중독이 된 것도 아니고 중독이 됐다면 빈 향수병이 널려 있어야 되죠. 빈 술병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향에서 어떤 이 지루함을 견디기 싫어서 견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견디기 싫어서 여유가 되니까 혹시나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뭐 물론 더 좋은 향수가 걸려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계속 바꾸면 향은 여러 개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데 이 나에 대한 이미지는 좀 남지가 않죠. 시그니처 향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예요. 형님들, 이제 향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향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냐? 크리스찬 디오르 오 서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크리스찬 디오르 서바지랑은 다른 겁니다. 요거 두 개는 1966년 출시한 향수입니다. 요거 진짜 요거 너무 진하고 요거 진짜 현대 남성 향수사의 뭐랄까 이 60년간 이어지면서 포뮬라가 일부 바뀌었겠지만 지금 맡아도 굉장히 세련된 어떤 그런 이 클래식의 뭐랄까 이 정수라고 할까요? 그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형님들 파코라반 브롬 이건 1973년에 출시한 향수입니다. 이건 형님들 지금 뭐 40대 형님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알비누, 인삼비누, 쑥비누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근본향 거기에다가 굉장히 풍부한 허브의 진짜 뭐라고 얘기할까? 이 어릴 적 한 3, 40년 전에 이발소에 이 아버지 따라서 딱 들어서면 얼굴에 팍 강타했던 그 화한 그 면도 거품 냄새. 진짜 이발소 감성. 그 냄새가 납니다. 진짜 이건 뿌릴 때마다 그냥 40년 전으로 그냥 뿅 데려가는 클래식 푸제르 대표작입니다. 요거 그레이 플라넬. 야, 이거 1975년 미국 제프리 빈 하우스에서 출시한 향수입니다. 오, 진짜. 이 당시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향은 굉장히 뭐랄까 유럽식 향수처럼 깊이가 있어서 유행했던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통 푸제르 향이 아니고 부드러운 그린그린한 향에 이 바이올렛 향기가 깊숙이 박혀 있어서 굉장히 지적인 그런 클래식 향수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 냄새가 나요. 요거. 그다음에 아자로 브롬 1978년에 출시한 향수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이 라벤더와 아니스가 쫙 그냥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파코라반 이게 브로무가 푸제르의 대표작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푸제르 완성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걸 당시에 10대, 20대들이 뿌리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그 정신력이 진짜 어땠을지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 10대, 20대 정신력끼리 싸우면 말도 안 될 겁니다. 자, 폴로그린 요거 뭐 유명하죠. 1978년 랄프 로렌에서 출시한 향수입니다. 이것도 병에서 느낌이 빡 오죠. 요거 오 진짜 요것도 딱 뿌리면 이 소나무 솔향에 그 뭐랄까 이 스모키한 그 한방 사우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질감이 좀 거친 생가죽의 이 타바코 담뱃잎 냄새가 그냥 쫙 깔립니다. 진짜 이건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 당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그 뭐랄까 딱 맡으면 나 살아있어 딱 이 느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드라카누 요건 이제 1982년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세다면 센 향수인데 이 각종 허브들이 팡팡 터지는데 이전 향수들이 너무 굉장히 강렬해서 드라카가 좀 조용하게 느껴지네요. 요거 진짜 저는 이거 주기적으로 뿌립니다. 이거 거의 없어가지고 한 병 더 이제 까야 되는데 요거 진짜 추천합니다. 드라카누 이거 다 아시죠? 다비도 쿨워터 1988년도. 요즘 제가 밀고 있는 1인 1쿨워터 소장하기 이거는 뭐 이건 뭐 앞에서 나열한 향수들의 뒤를
있기는 했지만 뭐랄까 굉장히 모던하고 지금도 들어가기 너무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된 향수예요. 이건 진짜 여름 아침에 샤워 딱 하고 쫙 뿌리면 그냥 뭐 너무 좋습니다. 요게 지금 1966년부터 1988년까지 어떻게 보면 남성 향수의 질서를 만든 전설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들 중에서예요. 뭐 더 있지만 그 이후에 뭐 이런 아쿠아디지오, 뭐 CK1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형님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게 언제입니까? 40년, 50년, 60년 전 향수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렇죠. 아직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향을 맡으면 오 뭐야 틀레 아니야? 이럴 수 있는 향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도 왜 이게 안 없어질까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향수들을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그 시절에는 20대들이 즐겨 쓰던 트렌디한 향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어떤 향수라고 해야 될까? 뭐 어벤투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에겐 틀레 향으로 취급받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살아남아서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자전공전하듯 몇십 년 이 향들을 계속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향을 계속 선택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막 60년 된 거. 제가 생각하기에 형님들 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패턴을 유지하고 자기가 만든 어떤 루틴을 유지하고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자기 주관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보든 말든 지속적인 자신만의 질서를 유지한 거기에서 성공을 만들어낸 그런 어른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랄까 어찌 보면 좀 딱딱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암울한 시대를 관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난과는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그 시대적 가난을 견딘 굉장히 강한 남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본능을 컨트롤하고 자신만의 결을 믿고 질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형님들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제 채널에 또 댓글이 달려서 그래요. 혹시 어떤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꾸부정한 등을 최대한 꼿꼿하게 펴고 이 클래식 푸제르 향을 뿌렸다고 틀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7, 8, 90대 어르신들은 진짜 생고생한 형님들입니다. 지금 20, 30대 형님들이 현재 물고 빨고 하는 그런 향수도 한 50년 버티면 뭐 50년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똑같은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향은 늙지가 않아요. 향이 어떻게 늙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늙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자로 뿌르옴무, 그 다음 드라카 누어, 다비도프 요거 세 개는 뭐 가격이 뭐 거의 줍줍하는 향수입니다. 셋 중에 한 병쯤은 꼭 소장하셔서 남자 향수의 근본을 난 한 병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끔 나약해질 때 한 방씩 쫙 뿌리면서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형님들 이 향들이 그렇게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그렇게 풍부한 향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딱 직선적인 그런 노트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남자 향수의 근본 뿌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70, 80, 90 형님들이 이제 가고 나면 이 향들은 지구상에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사라질 게 뻔하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판매량이 줄지 않도록 그냥 향수에 좀 관심이 있는 형님들이라면, 취미가 있는 형님들이라면 가격이 쌉니다. 요거 다비도프, 그다음에 뭐 아자로 이런 거, 파쿠라반, 드라카누어, 이거